만성적이다. 오래됐다는 얘기죠. 통증이 얼마나 오래되냐? 이제 6개월 이상. 대부분 우울감이 어느 정도 동반이 돼 있어요. 제가 이제 정신과는 아니라서 당신 우울증이네요 라고 딱 진단을 내려주기는 어렵지만 그 성관계 쪽으로도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와, 교생 선생님이다. 네, 안녕하세요. 남자 선생님과 선생님 처음 봐요. 정말? 진짜. 남자 선생님들은 다 피해 다니셨었나 봐요. 네, 좀 그랬는데 선생님이라면 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저는 이제 와이킨 산부인과에 새로 일하게 된 산부인과 전문의 정연준입니다. 이제 운서는 저 원장님한테 진료 받도록 해요. 저는 일로 나 가면요? 말고. 저희 병원 다니고 계시대요. 네, 있는데. 우리 환자분들이니까 이제 저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이 어떤 강의를 해주시나요? 오늘 할 내용이 이제 골반통입니다. 오. 이제 산부인과가 아무래도 이제 골반 쪽에 진료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배꼽 아래 정도부터 해서 요 골반 뼈가 있어요. 이쪽 주변으로 이제 통증이 생기는 것들을 골반통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이제 말씀드릴 거는 만성적으로 만성적이다. 오래됐다는 얘기죠. 통증이 얼마나 오래되냐? 이제 6개월 이상. 뭐 교과서적으로는 6개월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꼭 이게 개월수가 중요하진 않죠. 환자가 느끼기에 나 너무 오래 아픈데 그러면은 자기가 이제 만성 골반통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쪽에 통증이 느껴질 수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뭐 배가 아래쪽에 골반 쪽에 아플 일이야 많죠. 뭐 맹장이 터져도 아플 수가 있고 뭐 다양하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렇게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오래 가기 전에 환자분들이 뭐 응급실을 찾아간다든지 어떻게 될 건데 보통 이렇게 오래되는 경우에는 아주 통증이 심하지가 않으시거나 그래서 병원 가기를 미루시거나 아니면 이제 병원 가도 잘 해결이 안 돼가지고 이제 질질 끌다 보니까 이제 오래 가게 되는 그런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인이 몇 개가 있는데 이제 가장 얘기가 많이 되는 게 자궁내막증이라고 네. 이거 이제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궁내막이라고 뭐냐면 요 자궁 안에 여기 있잖아요. 요 안쪽에 네. 이걸 이제 자궁내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요 안에만 있어야 되는데 어떤 일로 인해 가지고 이게 바깥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골반 배 안쪽이라든지 이런 데 혹을 이렇게 만든다든지 뭐 그런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서 자궁내막 조직이 다른 곳으로 가는 걸 자궁내막증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 자궁내막은 이제 생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부풀었다가 임신이 안 되면 이제 빠져나오는 게 생리인 건데 이런 데 있는 자궁내막 조직들도 생리할 때마다 피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아플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생리통의 원인이 되고 생리 중이 아니더라도 배가 아플 수 있는 그런 자궁내막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만성 골반통을 일으키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것 외에 이제 다양한 골반 질환들이 있을 수 있죠. 여기에는 이제 뭐 자궁 근종이나 자궁 선근증 이런 것들도 골반통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은 초음파를 본다든지 산부인과 진료를 통해서 쉽게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발견이 되면 이 질환을 치료를 하면 6개월까지 안 가고 금방 원인을 해결하고 벗어날 수가 그렇죠. 있겠죠. 해소를 할 수가 있겠죠. 통증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렇지 않은 경우에 이제 골반통이 심한 경우들이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이게 이제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글씨도 커졌어. 중요해서. 골반의 근육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운동 많이 하시죠? 네. 네, 운동하면은 아프지 않나요? 어디가 아플까요? 근육통? 저는 운동할 때마다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골반 안에도 다양한 근육들이 있는데 이런 근육이 문제가 돼가지고 통증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거는 사실 병원 가면 일반적으로 검사하는 뭐 우리가 초음파나 CT나 뭐 심지어는 MRI까지 찍더라도 이런 거에서 이 근육의 문제가 발견되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를 통해서 알 수가 없는 거죠. 요새는 이제 의사들도 다 이런 도구들을 쓰는 거에 익숙해져 가지고 초음파를 보고 이거 자궁내막증이네 이렇게 되면 바로 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진단이 늦어지고 제대로 된 치료가 이어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또 이제 하나는 이 골반 근육이라는 게 굉장히 또 코어 중에 코어를 이루고 있는 근육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골반에 구멍이 3개가 있습니다. 요도, 질, 항문. 그리고 이걸 둘러싸고 있는 이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을 골반제 근육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을 이제 제일 아래쪽에 다리 빼고
다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들을 지탱해주고 있고, 그래서 이 골반저 근육의 특징은 우리 일상생활에 항상 함께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순간에도, 숨을 쉴 때도 이 횡격막과도 쌍을 이루면서 같이 움직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시 역할을 해줘야 되는 어떤 그런 중요한 친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회사를 다녀봐도 회사에 직원이 5명이에요. 근데 그 중에 1명이 병가를 냈어. 나머지 4명이 해야 되는 업무량이 보통은 더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몸도 얘가 만약에 맛이 같다 그러면은 이 주변에 있는 다른 근육들, 뭐 이상근이라든지 내폐세근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다른 골반 근육들이 얘가 해야 될 역할을 같이 좀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 분필이 아주 가볍지만 이걸 이렇게 싹 든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두만 쓰면 이렇게 싹 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가 너무 아파. 그러면은 막 이걸 들려고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여기도 결리고 뭐 여기저기 다 아프게 되는, 그래서 이 근육이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주변으로 그 문제점들이 퍼져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 통증이 좀 더 고착화되고 치료하는데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게 되는 그런 수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보상성으로 다른 근육이 악화가 된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반될 수 있는 증상으로는 이게 골반저 근육이 아무래도 여기에 요도도 있고 항문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배뇨와 배변 이런 쪽에 있어서 문제가 좀 발생할 수가 있어요. 남자분들도 그렇고 여자분들도 그렇고 간혹 이런 골반통을 호소하는 분들 중에 좀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배뇨 증상이, 소변을 다 봤는데 자기 이렇게 배도 한 번 더 짰어요. 전에 김지연 선생님 보니까 뭐라 그랬더라? 더블 보이딩. 더블 보이딩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더블 보이딩 했어. 다 싼 줄 알았는데 이제 팬티 입고 나왔는데 쬐끔 한두 방울씩 나오는 거야. 그래서 막 계속 그 더블 보이딩이 아니고 트리플, 쿼드러플 하려고 막 계속 힘을 주고 이렇게 하는데도 보이딩이 끝까지 해결이 잘 안 되는 그런 어떤 증상들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환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막 아파. 우리가 아프면 굉장히 우울하지 않습니까? 기분도 안 좋고 막 출근해야 되는데 막 계속 아파.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기분이 안 좋기 시작합니다. 근데 병원에 갔는데 해결이 안 돼. 해결이 안 되고 원인도 모르겠대. 막 뭐 질정도 받고 뭐 이것저것 했는데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점점 나 왜 이러지 하면서 이 우울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성적으로 통증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우울감이 어느 정도 동반이 돼 있어요. 제가 이제 정신과는 아니라서 당신 우울증이네요 라고 딱 진단을 내려주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그런 증상들이 동반이 돼 있고, 또 중요하게는 여기에 이제 질이 있다 보니까 그 성관계 쪽으로도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교통 자체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그냥 밑이 아프니까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되는 거지. 맞아. 그리고 이제 계속 통증에 시달리고 우울한데 뭐 성욕이 생기겠어요? 지금 내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세부적으로 골반 근육 문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통증의 유형을 분류를 해보자면요. 첫 번째는 이제 외음부 통증. 외음부 통증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 나 뭐 닿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우리 외음부가 이런 데가 막 아파요. 음액이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가만히 있어도 아픈 분도 있고, 성관계 할 때만 너무 심하게 아파서 성교통이 심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오래 앉아 있거나 특정 자세에서 통증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유형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근육통이 아픔인가요? 아니면 막 그게 이제 환자가 호소하는 양상이 다 다양할 수 있는데, 뭐 찌르는 듯이 아프다, 뭐 화끈거린다, 뻑적지근한 느낌. 그런 느낌도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뭐 다양하게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이 근육 자체에서 발생하는 그런 허혈성 통증, 우리가 운동하고 막 이렇게 몸 결리는 그런 통증의 느낌보다는 약간 뜬금없는 그런 양상의 통증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게 아마 이런 근육 문제로 인한 신경 압박이 발생을 하면서 이상 감각이 발생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질 내부가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글씨가 아파 보여요. 글씨가요? 이 겉은 아닌데 요 속에 어딘가가 아프대.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어요. 근데 속이 아프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 마지막으로 항문 통증. 또 뭐 아랫배가 계속 아픈 경우도 있죠. 이런 것들 뭐 외음부 통증 증후군이라든지 뭐 유발성 전정통이라든지 또는 항문 쪽도 항문 거근 증후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얘기가 있는데, 그런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낫지를 않다 보니까 어떤 커뮤니티를 잘 형성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환자분 한 분을 치료를 하면, 뭐 예를 들어서 항문 거근 증후군 환자를 치료를 했어요. 그러면은 항문 거근 증후군 환자분들끼리 모이는 카페나 이제 단톡방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막 서로 공유를 해. 어디 가서 누구한테 치료를 받았는데 걔는 잘 하더라, 뭐 못하더라, 이런 느낌을 우리가 막 성형 시장에서 이렇게 하듯이 그런 식의 공유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만큼 이제 답답함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병이다. 치료는 어떻게 해요?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 네.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1번, 2번 같은 이유들은 뭐 다양한 치료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기존에 아마 우리 쇼프니까 채널에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외에 이제 3번 문제에 대한 치료 방법을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이제 어느 쪽 근육에 문제가 있는지 그거부터 찾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찾냐? 자, 근육을 눌러본다. 촉진. 이제 문제가 있을 것 같은 근육들을 눌러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르는 거를 갑자기 막 빡 이렇게 누르면 누가 돼도 아프겠죠. 네. 갑자기 막 자, 이제 한번 볼게요. 가지고 이렇게 눌러버리면은 누구나 아프잖아.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천천히 부드럽게 슥 천천히 해서 꾹 이렇게 깊숙이까지 눌렀을 때 딱 악은 않고. 저거 악 안. 많이 듣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맨날 그래? 맨날 듣는데 여기는 필라테스 가르치면서 맨날 듣는데 저거 맨날 이렇게 웃어요 맨날. 저는 웃지는 않습니다. 깊숙하게 눌러봤을 때 환자분이 거기가 맞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게 맞다면 딱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은 여기 문제가 있겠군요. 왜냐면 이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MRI까지 찍어도 딱 거기가 문제라고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나씩 확인해보는 방법이 좋다고 볼 수 있고 거기가 문제가 되는 근육들을 찾았다. 그러면 거기를 이완시켜주기 위한 그런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주사를 놔요. 주사하면은 환자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게 이거 뭐야 스테로이드 아닌가요? 아닙니다. 네. 그럼 항문은 손을 넣어버려요? 항문이요? 그것도 아주 좋은 질문일 수 있겠는데요. 제가 아까 그 골반 지웠는데 그 구멍이 3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사실 곤란해. 가끔 저도 산부인과인데도 항문 거근 증후군이 이제 치료가 어렵다 보니까 저한테 남자분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항문에 손을 넣어서 촉진을 해보기에는 그쪽은 제가 사실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좀 어색하거든요, 저도. 근데 이제 여성분들인 경우라면 질을 통해서 촉진을 해보면 질 주변은 그 골반자 근육이 다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을 통해서 조금 더 익숙하게 진료를 해볼 수가 있다. 물론 남자분들도 오시면 어떻게든 치료는 합니다. 그래서 질을 통해서 아까 그 골반자 근육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것 외에 골반자 근육이 병간에서 이제 문제되는 다른 근육들, 이제 주변에 뭐 허리나 골반 안쪽에 심부 근육들이나 복직근이나 이런 근육들의 문제들도 같이 확인을 해서 전반적으로 치료를 한다. 주사를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것 외에도 뭐 그 근육들을 풀어주기 위한 뭐 도수 치료라든지 뭐 어떤 재활식으로 가는 그런 골반자 재활이라든지 그런 치료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좋긴 하지만 이런 주사를 통해서 풀어주는 것이 좀 더 확실하게 하는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역 같은 걸 하면 좀 이완이 되나요? 좌욕 좋죠. 좌욕은 네, 좌욕은 아무래도 거기가 뜨끈해지니까 뜨끈하면 이제 혈류가 돌죠. 그게 문제가 되고 오래된 곳에는 이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우리 몸의 물질들이 이렇게 쌓여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혈액순환이 되면서 좀 청소를 해주는 효과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리 좌욕해도 좋아지진 않아요. 통증만 가라앉히지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부작용이라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스테로이드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몇 번 더 맞거나 여러 대 맞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진 않고요. 그냥 이렇게 자꾸 찔리니까 아프죠. 네. 이게 계속 아프다 보면 그냥 통증 자체가 예민해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툭 이렇게만 쳐도 이렇게 그러면 네네. 몇 번 치료를 얼마 간격으로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사실은 환자분마다 달라서 딱 이제 일괄적으로 얘기를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만약에 환자분 당신 4번만 치료하면 좋아져요. 그렇게 했어. 근데 이 환자분이 저한테 오기 전까지 이미 한 여러 군데 병원을 다녔다가 오셨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미 불신이 가득 차 있어. 의사에 대한. 너는 할 수 있겠어? 약간 그런 느낌으로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4번이면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3번째 치료를 받았는데 크게 모르겠어. 그럼 환자분이 실망이 이렇게 커서 더 이상 안 오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환자분이 만약에 8번을 치료하면 좋아졌을 환자분들도 그런 식으로 되면 조금 애매해진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몇 번까지 치료하면 다 좋아지는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나 한 달 정도, 그러니까 보통 주 1회 정도 치료를 하는데 한 달 정도 치료를 했을 때 지금 뭔가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긴 하구나 내가. 여기서
뭐 얼만큼 좋아졌는지 그것마다는 이제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내가 지금 여기 괜히 귀한 시간 쓰면서 와서 헛짓을 하고 있는 건 아니구나. 이런 정도의 느낌은 반드시 가지실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런 통증 주사 치료가 종류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이런 데서도 많이 하는 치료잖아요. 네, 마취 맞습니다. 통증 이런데. 그럼 거기에서 맞는 신경 주사 네. 그런 거하고는 다른 주사인가요? 조금 비슷하기도 합니다. 결국은 뭐 그게 척추 가까이에 있는 신경이든 말초 쪽에 있는 신경이든 어떤 신경 차단술이나 또는 뭐 근육 이완을 위한 그런 주사들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놓는 포인트가 다르다. 그것이 저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처음부터 이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쪽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이런 것도 다 같이 볼 수 있는 산부인과 쪽에서 치료를 받는 게 사실 좋지 않나. 근데 이제 또 일반적으로 산부인과 선생님들이 여기는 잘 하시는데 이쪽을 잘 사실 맞아요. 잘 이제 접근을 못 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또 오래되기도 하고 좀 답답한 경우가 막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기 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와이킨 산부인과로 이제 오시면 되지 않을까요? 누구나 이제 각자 잘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미슐랭 가게를 가더라도 스테이크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파스타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잘하시는군요. 와이킨에서 골반통은 나다.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 골반 주변이 아프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네. 방광염이라고 의심을 하는 경우가 맞습니다. 많지 않나요? 얘기를 하다가 좀 빠뜨린 게 있는데 이 골반통의 한 유형으로 그 간질성 방광염이라든지 그러니까 방광 관련돼서 방광 네. 통증 증후군. 맞습니다. 배뇨와 소변을 놓는 데 있어서 관련돼서 통증이 또 생기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방광염인가? 네. 그래서 병원에 가면 또 방광염인가 보네요. 항생제를 먹습니다. 항생제를 또 먹고 또 먹고 그래서 계속 항생제를 먹다 보면 칸디다에 걸리지. 칸디다도 생기고 몇 년 또 전에. 이것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제 몸에 안 좋은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것까지 오늘 말씀드리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거는 언젠가 다음 기회에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걸로 하고요. 방광염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잘 낫지 않는다? 그것도 한번 이런 만성 골반통증 쪽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아프거나 뭐 배도 아프거나 뭔가 방광염은 아닌데 뭐 거기도 아프고 항문도 아프고 뭔가 거기 어딘가가 막 계속 아픈 게 몇 개월간 지속이 된다. 그러면은 선생님한테 가야 되네요. 네, 저요. 정연준입니다. 만성 골반통인 환자분들은 사실 이렇게 웃을 여유가 잘 없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조금 웃으면서 촬영을 했습니다만 너무 진지하면 또 끝까지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금 웃으면서 촬영을 한 건데 당연히 진료 중에는 그렇게 장난치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이킨에서 이제 7월 1일부터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골반통 또는 이 골반통을 일으키는 그 골반저 근육과 관련돼서 그 주변으로 일어나는 것들 요실금이나 골반장기 탈출증이라든지 그런 것들 잘 보고요. 수술을 통해서 또 이제 교정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도 자신 있게 할 수 있고 기능의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아까 이제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당신은 무슨 병이에요 이렇게 딱 진단을 내릴 수는 없으나 환자분은 이미 생활이 많이 피폐해질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을 정상적인 기능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심취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심취까지 하셨나요? 저 기능의학에 되게 관심 많아요. 많으십니다. 네. 한번 오시죠. 예. 가겠습니다. 7월 1일부터. 예. 컴온! 그래서 앞으로 또 이렇게 한 번씩 나와가지고 쇼핑가에서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제 채널도 있어요. 그 으라차차 여성건강이라고 약간 힘찬 어떤 빨리 낫자! 으라차차! 그 느낌을 잡아서 그 채널을 만들어 봤습니다. 거기 굉장히 재미없긴 합니다. 이거 이제 영상이 잘 안 되면 아무래도 이제 경제 논리에 의해서 저는 잘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좋아요와 좀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봐주시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